1968년 4월 1일 서울명동 유네스코 회관 창립요원 34명과 함께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자본금 4억 원, 정부 3억, 대한중석 1억. 그 자리에 선 한 남자, 육군 대령 출신 41세의 박태준.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영일만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외국에서 빌려온 설계도뿐. 제철소를 지어본 경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제철보국, 철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불타는 신념이. 1927년 부산기장,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박태준. 6세의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교육받았습니다. 1945년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815광복 후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1948년 21세의 박태준은 남조선경비사관학교의 군사관학교 전신 6기생으로 입교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1중대장이자 탄도학 교관 박정의 대위. 탄도 궤적 계산에는 해석기하학, 미분, 삼각함수 등의 수학적 지식이 요구됐고 수학적 재능이 남다른 박태준은 박정의 교관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625 전쟁. 박태준은 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워 충무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육군대학 수석 졸업, 최연소 육사 교무처장, 승승장구하던 군 생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516이틀 후인 5월 18일 박태준은 박정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정희는 말했습니다. 내가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를 뺀 이유는 자네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네. 내가 혁명에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내 처자를 돌봐달라고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던 것이야. 박태준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이 비서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대한중석을 맡아라. 대한중석. 만년적자 국영기업, 부정부패의 온상 모두가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경력 끝입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만년적자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투명한 인사, 철저한 회계관리, 현장 경영, 그리고 직원 복지. 박태준의 경영 능력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종합제철소 건립을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기간 산업인 석유와 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석유는 수입하면 되지만 철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각오였습니다. 1966년 12월 미국이 주도권을 갖게 된 한국국제제철차관단이 정식 발족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5개국 8개의 회사 연합체.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상반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IBRD의 한국 담당자인 영국인 자페 박사가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채산성이 없다며 최종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제철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세계가 한국을 외면했습니다. 낙담한 채 귀국하는 비행기 안. 박태준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 대일 청구권 자금.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기로 한 식민지배 배상금. 하지만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돈이었습니다. 농업지원, 도로 건설,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바로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일본을 직접 설득하기로. 1969년 8월 박태준은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정재계를 설득해 대일 청구권 자금 8천만 달러를 포항제철 건설에 전용하는 것.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계는 냉담했습니다. 이미 용도가 정해진 돈입니다. 그때 박태준이 만난 사람,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제철 회장, 일본 철강업계의 거물. 박태준은 이나야마 회장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일본 철강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나야마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박태준은 대답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조상들의 피값입니다. 식민지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피와 눈물의 대가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반드시 제철소를 성공시켜 조국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진정성에 이나야마가 감동했습니다. 난국에 빠진 조국을 구하겠다는 박태준의 순정하고 강렬한 애국심이 일본 지도층을 감복시켰습니다. 드디어 1969년 8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종합제철사업 협력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과 신일본제철의 기술 지원 길이 열렸습니다. 1970년 4월 1일 오후 3시 영일만 모래벌판, 요란한 폭발음과 오색찬란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지 면적 232만 7천 평, 주택단지와 연관단지 포함 총 389만 평. 박태준은 착공식 전날 밤 직원들을 새벽부터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의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짓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인 만큼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나와 우양우에 모두 영일 만에 투신해야 한다. 우양우 정신, 군대 구령, 오른쪽으로 돌아서라. 포항제철이 있는 영일만에서 우양우를 하면 동해바다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는 결기였습니다.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보안경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현장 사무소의 별명은 롬멜하우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롬멜 전차군단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박태준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새벽에도 공사장을 누볐습니다. 제철보국, 철로 나라를 구한다. 이것이 포항제철의 정신이었습니다. 목표 1973년 7월 말까지 완공. 보통 45년 걸리는 종합제철소 건설 작업을 3년 3개월 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철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365일 돌관 작업, 3교대 24시간 공사. 박태준은 직원 복지에도 신경 썼습니다. 제철소보다 먼저 사원주택단지를 짓겠습니다. 주변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공장도 안 짓고 집부터 짓는다고? 박태준은 의연했습니다. 사원 복지 잘해서 망한 회사는 없다. 직원들은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회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3년 6월 9일 예정보다 일정을 한개월 앞당겨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쇳물.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준도 울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조업 첫 해인 1973년 포항제철은 매출액 1억 달러, 순이익 1200만 달러를 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동 후 50년 가까이 적자였던 일본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포항제철은 세계 철강사에서 제철소 가동 첫 해부터 이익을 낸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박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기, 3기, 4기. 1981년, 1970년 첫 삽을 뜬 지 10년 10개월 만에 영일만 신화는 성공리에 완성되었습니다. 1978년 8월, 중국의 최고 실세 덩샤오핑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방문했습니다.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제철 회장에게 중국에도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이나야마 회장의 대답. 제철소는 사람이 짓습니다.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습니다. 덩샤오핑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군요. 이를 계기로 한동안 중국에서 박태준 연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박태준. 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박태준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제2제철소 건설. 위치는 전라남도 광양. 박태준 회장은 직권으로 광양으로 결정했고 전두환도 이를 승인이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라도에도 발전의 기회를. 1985년 착공. 그리고 1992년 10월 2일. 연간 생산 능력 1140만 톤 규모의 거대 제철소인 광양제철소를 종합준공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진 철강회사로 단위제철소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포항과 광양, 2개의 제철소, 8개의 고로, 연간 조강 생산 2080만 톤. 대한민국은 세계 3위 철강 강국이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3일, 박태준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사반세기 대역사 완공 보고 후 사퇴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각하 해냈습니다. 25년 전 약속 지켰습니다. 박태준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박태준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으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헌신한 포항제철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지 않았으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철 외에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은 청빈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끝내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포항제철 완성에만 올인했습니다. 포스코 주식 단 한 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제철보국의 신념뿐. 1987년 철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베세머 금상의 영예를 얻습니다. 당시 수상 답사를 통해 이 상의 주인공은 포항제철의 임직원과 가족들이라며 공로를 돌렸습니다. 1986년 포항공과대학교 설립.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 이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박태준 84세로 별세. 임종 직전 포스코가 국가 산업의 동력이 되어서 대단히 만족스럽다. 애국심을 가지고 일해달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1969년 KISA 거절 후 박태준을 만났던 세계은행 존 자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보고서를 쓸 거다. 철강 수요가 없는 나라가 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 실수는 박태준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당신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는 바람에 내 보고서가 엉망이 된 것. 박태준이 남긴 말.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쌀이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듯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곧 제철보국입니다.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우양우에서 영일만에 빠져 죽자. 제철보국을 우리 인생의 신조로 삼자. 신뢰를 얻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불가능을 믿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태준. 조상의 피값으로 시작해 민족의 자긍심으로 완성한 영일만의 신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 시작이었습니다.